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현안과 그들만의 성공 스토리를 알아보는 배정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분인데요. 전국 90여 개 조합들 가운데 2년 연속 위판고 1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김청룡 목포 수협조합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얼굴이 좋으신데요. 예. 뭐 비결 있으십니까?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네. 작년에 저희 수협 실적이 네. 좋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수협 실적. 예. 어떻게 좋았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입항고도 2년 연속 1등 했고요. 네, 2년 연속. 단기 순이익도 제가 취임할 때보다 한 4배 정도 성장을 해서 아하, 4배.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려서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위판고가 이제 실적이 2년 연속 1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위판고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위판고는 이제 생산업인들이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포획해서 제 입판장에다가 네. 이제 경매를 해서 이제 그 금액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금액 합산을 이제 연간 입항고 총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정리하면은 우리 어민들이 잡아서 판 고기 금액을 얘기합니다. 매출액을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2년 연속 1위를 했는데 3년 연속 1위도 가능합니까? 3년 연속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고유가라든가 인플레이션으로 좀 출하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자원도 많이 고갈되고 해서 바다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 아마 지금 추세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전국에서 위판고 실적이 2년 연속 1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혹시 3년 연속 한 조합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조합장님이 만약에 3년 연속 1위 한다면 우리 수협 조합 역사상 새로운 금자탑을 세우는 거네요. 그래서 아마 지역 수협으로서는 새로운 금자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요. 이렇게 2년 연속 위판고 실적이 1위를 기록한 그 비결이 있을까요? 홍심대 콩나고 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생산업인들이 목포 항 입판장을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입판 금액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입판고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유인하는 제도를 좀 했습니다. 아, 어민들이 이용하도록.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제일 큰 것은 이제 입판 마일리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저희가 위판 마일리지. 그러니까 이런 마일리지하고 비슷한 개념 같은데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입판을 저희 수협을 찾아와서 입판을 하면 연중에 20번, 30번 계속 누적하면 그 누적 금액의 일부를 연말에 가서 환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저희가 근에 이제 좀 큰 배들 기준으로 보면 입판고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요. 20억 정도 되면 0.5%를 주니까 한 1,000만 원을 연말에 환원해 줍니다. 아, 0.5%?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전체 따지면 연간 한 5억 정도를 환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입판 마일리지를 입판고를 전국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공모도 하고 해서 조합장님 생각 아니에요? 제 생각도 좀 많이 가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직원들 아이디어라면 포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상해야 됩니다. 포상하셨어요? 포상했습니다. 얼마나 포상했습니까? 직원들 포상이라는 게 금액이 아니고 실적을 많이 한 판매과 직원들 승진시키고 또 그다음에 또 잘한 직원에 대해서 연말에 상여금을 성과 상여금을 다른 직원에 비해서 한 100%를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실명제도 도입을 하셨다고요? 이건 뭐죠? 이제 입판을 하면 이제 아침에 한 배별로 입판을 하게 됩니다. 그 배 이름과 그 생산자를 직접 이제 이름을 써놓으면 아시다시피 수산물에 이렇게
담아놨는데 속에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아, 겉에만 그렇다게 해놓고. 네. 그래서 이런 실명기를 도입함으로써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균일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실제로 개선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도 네.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크기가 골고루 하니까 네. 많이 찾게 되고 네.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상자를 규격한다라든지 또는 어류 선별기를 도입하다든지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상자 규격화는 네. 우리 수산업의 아주 수건 사업입니다. 아. 어상자가 전국 그 입판장마다 크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상자가 고기 상자겠죠? 예, 고기 담는 상자. 고기 담는 상자가 네.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달라요. 아. 그래서 이거를 전국 공통으로 네. 표준화 작업이네요. 표준화를 해야 되고 네. 그래야 이제 뭐 부산 공동시장이나 목포시장이나 유수시장이나 가격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네. 또 공정거리로 이어지겠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어상자 규격화는 반드시 해야 이제 큰 과제이고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해수부에서도 어상자 규격화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플라스틱 어상자를 공급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조합장님이 매우 혁신 작업들을 많이 하셨던데 또 연중 무휴로 24시간 급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예. 이게 가능합니까? 24시간? 이제 직원들이 힘들죠. 직원들이 좀 또 포상해야 되겠네요. 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업을 하고 있고 수산업을 오랜 동안 겪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수산업이 물때를 맞춰서 수업해야 됩니다. 아, 물때. 예. 물때가 고깃대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물썰물 뭐 밀물때 때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 영업이 6시 이후에 걸릴 경우에는 또 힘을 못 넣고 출하를 못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적어도 성수기가 이제 8월부터 한 12월까지가 수산 포획 하는데 성수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24시간 가동을 해서 적기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민들 불편상을 해소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 수협이 아마 전국에서는 유일무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또 조합장님이 외지 여성들에게는요 숙식도 제공하고 하역비도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이제 외지 여성들이 또 만약에 부산에서 아니면 또 인천 빼고 목포에 들어오면 좀 뭐 이렇게 객지다 보니까 뭐 안도도 부족하고 또 혹시 차별화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해소하고 저희 수협 입항도도 늘리기 위해서 외지 여선이 목포항에 들어와서 입항할 경우에는 그런 선주들에 대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또 그런 제도를 이렇게 시행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 프로그램 통해서 이른바 영업 비밀을 다 털어놔 버렸는데 다른 조합들 이걸 벤치마킹하면 상당히 좀 경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이제 벤치마킹에서 우리 어민들 복지를 좀 이렇게 향상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또 우리 입항고 실적에 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합장님이 이렇게 혁신적인 그런 제도 개선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년 연속 위판고 실적이 1위를 기록했고 또 뭐 경제사업 규모 또 단기 순이익도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 수협은 이제 한 사업이 이제 지도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이렇게 세 개 있는데요. 지도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그럼 지도사업은 뭐죠? 지도사업은 이제 사실 어민들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제 지도하고 말 그대로 안내 교육 그런 거네요. 그거는 이제 그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돈 쓰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제 경제사업은 우리 어민들이 그 고기를 잡아오면서 입항하는 거, 또 그놈을 가공 판매하는 거, 또 면세율을 공급하는 거, 또 뭐 얼음을 제공해 준 거, 뭐 이렇게 성부품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사업인데 이 경제사업이 제가 조합장에 들어왔을 때 2016년도에 한 1,50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 말로 한 3,000억 규모로 2배가 늘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사업은 뭐 어민들, 조합원들의 이제 정책 자금도 지원하고 수로 자금도 지원하고 일반 고객들에 대해서는 또 자산을
금융자산 안전하게 관리하고 네. 은행 사업입니다. 네, 은행 사업. 근데 이 사업이 이제 제가 취임 당시에 예금 대출이 한 5천억 정도였는데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게 1조 4천억 정도 됐습니다. 아, 5천억, 1조 4천억, 3배 뛰었네요. 그래서 총 사업 규모가 네. 취임 당시에 신용경제사업 합쳐서 6,500억 정도 되는 것이 네. 지금 현재 한 1조 7천억이 넘었어서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익도 아주 많이 신장이 있고 해서 네. 제일 보람이 있는 것은 첫째 그런 이익을 가지고 어민들에게 아까 입학 마일로 환원해 주는 거, 네. 또 뭐 각종 또 복지제도를 예산 늘려갖고 또 환원하는 사업에 네. 또 많이 할애할 수 있어서 좀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엄청 늘었죠? 네, 단기 순이익도 아까 총 사업 규모 6,500일 때는 한 6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네. 작년 말로 한 25억 정도. 아, 4배 이상 뛰었네요. 네, 수익이 커졌고 올해는 아마 한 5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청나네요. 이제 아마 목표 수협이 뭐 91개 전국 수협 중에서도 이제 네. 뭐 어깨를 펼 정도는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수협으로 나가기 위해서 네. 미국 수협들과 MOU도 체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잘 해가지고 수익을 잘 내가지고 네. 어민들에게 환원하는 건 좋은데 네. 이렇게 수익이 늘면 네. 우리 수협 직원들에게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도 다 성과 상여금 받고 아, 그래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목포 수협인데 네. 지점이 수도권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지금 목포 수협이 이제 상업금융 아까 은행 사업에 지점이 총 11개가 있는데 아, 11개나. 근데 네. 그동안 목포하고 무안에만 다 상주해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신이 5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아, 네. 근데 그래서는 지역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또 더군다나 목포 수협이 위치하고 있는 구도심이어가지고요. 네. 거의 그 고령 인구 말고는 뭐 경제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 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조합장 취임하자마자 네. 수도권에 진출했습니다. 수도권에 진출. 네, 그래서 이건 조합장님이 처음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조합에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독립문 종로에 있는 독립문 지점을 독립문. 2호점, 네. 2호점이 이제 영등포의 보람의 지점, 네. 3호점이 이제 강남 수서 지점, 수소. 네. 세 개의 지점을 열어가지고요. 네. 지역 한계를 벗어나서 네. 아까 5천억이던 지금 상호금융 사업을 네. 1조 4천억으로 키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디가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3개 지점이 네. 아마 목포 수협 상호금융 전체를 일구고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점포 수는 지금 현재도 열한합니다. 네. 수도권에 하면서 그래서 지방에 있는 거 3개를 통합시켜서 없앴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만간 상호금융 사업은 아마 앞으로 목포 수협이 굉장히 성장 기반을 조성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목포 수협인데 이렇게 신용사업 지점을 수도권에 낼 수 있습니까? 네, 예. 근데 수협은 가능합니다. 수협은? 수도권에 서울에 수협이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협은 전국에 91개가 있는데 전부 다 바닷가 쪽으로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닷가 아닌 지역에는 물론 수협 중앙이나 해수부 승인은 받아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는 3개까지 점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조합들이 또 따라올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은 또 좀 많이 또 올라온 데도 있고요. 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조합장님은 이렇게 일을 잘해가지고 훈장을 받으신 건가요? 훈장도 받으셨죠? 예. 무슨 훈장이죠? 제가 2021년도 이제 바다의 날, 네. 수산인의 날, 네. 매년 이제 정부는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지정해서 네. 수산업 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 전국 포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상이 이제 은탑 산업인데 은탑. 네. 제가 2021년도에 은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수산업의 어려운 환경에서 현장에서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받게 돼서 좀 쑥스럽고 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네.
목포 수협의 경영 혁신으로 이렇게 좀 많은 성과를 낸 것.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요즘 해상풍력 때문에 어민들하고 그 사업자들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네. 근데 육지에서는 그 국토 이용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우리 육지의 국토 전체는 뭐 고전지, 농림지, 뭐 상업지, 중공업지, 다 이렇게 섹터가 도시이 획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업종을 할 수 있고 어느 는 뭐 안 되고 고전 농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다는 국토 면적의 4분의 5 정도 더 큽니다. 네. 근데 이러한 그 바다 이용 계획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막 그 풍력이나 바다의 개발 업자들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의미들을 생각하고 해수부에 네. 바다에도 항로만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네. 바다 공간 이용 계획을 좀 만들어서 네. 이 산란지, 여기는 조업지, 뭐 여기는 뭐 이렇게 그 구역을 정리해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산란지나 조업지나 뭐 이런 데는 네. 어떤 이유로든지 뭐 개발행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네. 그 위의 장소에서 또 국가가 필요한 것들은 또 어떤 주체들끼리 합의하에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네. 이런 제도를 건의해가지고 그게 채택이 돼서 지금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일을 하셨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역시 훌륭한 네, 조합장님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 조합장님 네. 취임하시고 목포 수협 네. 본사가 과거에 이제 선창, 앞선창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목포 북항으로 이전을 했죠? 네, 북항으로 이전했습니다. 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목포 앞선창에서 85년 동안 했습니다. 85년. 네. 네. 물론 또 중간중간에 건물도 개조하고 시설을 짓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협수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노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가 항만 기본 계획에 의해서 네. 북항에다가 국가가 서남권의 대표 수산 종합단지를 짓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산 종합단지 안으로 목포 수협을 이전하고 네. 그래서 국가가 그런 실책을 한 것은 이제 완전히 그 수산 종합단지로서의 지역의 물류 유통 혁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국가 실책과 네. 또 저희 수협의 또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네. 북한으로 이전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북한 시대에는 우리나라 서남권의 대표 수산 유통 물류 단지로 성장하게 돼서 네. 지역 경제도 크게 기여할 거로 이렇게 예상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 경제는 크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네.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수산물 수출은 이제 뭐 좀 미약하죠. 다 내수 위주니까. 네, 수산물 네. 수출은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류 쪽으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어류 쪽은 미약하고 네. 다만 이제 지금 수산물 중에서도 전라남도가 이제 그 김, 해조류가 중국 생산 1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야는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데 네. 그런 종합 유통단지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북한 시대를 통해서 어떤 기대들이, 어떤 효과들이 기대될까요? 네. 북한에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은 우리나라의 최고로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이 구축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든 어선이 북한에 입항하면, 입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입항도 하고 면수위도 공급받고 또 뭐 각종 뭐 얼음이나 기자재를 공급받을 원스톱으로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가 이제 개선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입항하는 장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네. 관람 통로나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자꾸 얘기한 6차 산업. 네. 그래서 그 1, 2, 3차를 결합한 6차 산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네. 상업권의 대표 수산 물류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합장님은 이 목포 수협 조합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수협 중앙회에서도
많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수협중앙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협중앙에는 이제 그 감사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위원. 감사위원이 3명 있습니다. 3분. 이제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기재부나 금융위에서 한 명이 추천돼서 오고, 네. 그리고 중부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추천을 하나 해서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 91개 조합장 중에서 선출해서 한 명이 오고, 그래서 3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직 감사는 조합장이 한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수협 중앙에는 이제 전국 수협의 대표 기관이고 또 자회사가 6개나 있습니다. 네. 수협은행, 노량진 수산시장, 교통개발, 사료 등등 해갖고 6개 자회사가 있는데, 네. 총 사업 규모가 한 50조 정도 됩니다. 50조. 네. 50조의 사업 규모의 집행 사안을 감독하고, 네. 또 그런 거에 대한 부당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하는 일이 이제 감사원인데요. 네. 저는 이제 회원조합의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뭐 적발하고 뭐 한 것보다 이제 회원조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주고 현장의 제도를 개선하고 또 지도 감사하고 예방하고 그런 데 역할을 두고 있고, 또 중앙위가 회원조합을 또 감사를 합니다. 네. 근데 또 지금 너무 규제만 하면 또 회원조합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목포 수협 조합을 확실하게 이렇게 세운 그런 실적이 있고, 또 수협 중앙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또 선출직 감사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조합장님 이제 좀 중앙회 회장이 돼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또 수산 발전을 위해서 일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요구가 많지는 않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네. 사실은 대한민국 수산업의 총 생산량의 60%가 전라남도에서 일어납니다. 60%.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산업 비중을 봤을 때, 이제는 이제 수협 중앙회가 생긴 지가 60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주요 생산지에서 중앙회장이 한 번도 배출된 적이 없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산이나 이제 그쪽에서 많이 됐는데, 뭐 지역적으로 나누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일선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협이 이제 중앙회장을 한번 배출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공감대가 이제 뭐 지역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공감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중앙에 이제 감사위원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차기 중앙회장에 이제 뭐 내가 출마할 것이다,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에 대한 가분한 칭찬이고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수산업의 총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에서 이제는 중앙회장이라는 이제 이런 정책을 한번 제출해서 대한민국 수산업의 이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나 또 제도 개선 등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에 수협 중앙회장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럼 내년 2월에 내년 2월입니까? 네, 2월에 중앙회장 선거가 있고요. 3월에는 전국 조합장 선거. 그렇군요. 그러면 수협 중앙회장에 직접 출마하실 생각도 있으신지요? 지금 뭐 아직 내년 3월까지는 시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지금까지 수협 중앙회 잘 해왔는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신지요? 뭐 수협 중앙회가 나름대로 역할은 잘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면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부족할까요? 이유는
저희 나라 이제 총 수산인이 한 100만 정도 되는데 네. 이 100만 수산인의 최고 수산 단체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국 91개 수협의 최고 상위 단체고. 네. 이러한 비중을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해결하고 또 조율하고 하는 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아,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어촌 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네. 아까 어촌 고령화로 인한 네. 소멸 위기, 또 각종 뭐 해상 개발, 풍력 발전, 뭐 기타 등으로 해서 그 어업 분쟁, 네. 또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있어서 네. 지역중앙회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또 앞에서 리더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협중앙회가 아까 그렇게 거대 조직이고 뭐 6개 자에서 50조로 불리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협동조합의 맹점이 조금 뭐 이게 뭐 차기업처럼 주인이 확실하게 언어가 있는 회사도 아니고 네. 선출직으로 회장도 오고 또 우리 조합장도 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관료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료화. 네. 그 관료화라는 것이 어떠한 실적과 성과에 의한 인사도 이루어지고 그 실적과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네. 그런 과정에서 방금 이렇게 현안 대처가 네.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참 공감 가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산업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이 폐어구 문제, 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바다가 상당히 황폐화되고 있다. 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폐어구 문제가 일선 어업 현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가 보죠? 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뭐 바다 어족정 고갈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폐어구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정부는 폐어구 문제를 좀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어구라는 게 이제 못 쓴 어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걸 버리고 와버리는가 보죠? 뭐 조업 중에 유실된 것도 있고요. 네. 또 뭐 고의적으로 버리기까지는 안 하고 대부분 유실되는 것이 많이 아, 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심각하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어구법이 있습니다만 이제 통발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네. 통발 같은 경우에는 뭐 배별로 이제 톤수에 따라서 허가 양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한 20톤 배는 10,000개 가지고 가서 조업할 수 있다. 네. 10톤은 뭐 5,000개다. 이렇게 허가량의 통발 개수가 정해지는데요. 네. 이 통발을 가지고 가서 조업을 하고 그 통발을 아까 뭐 유실이 될 수가 있어요. 물 조리에 그냥 떠내려가서 못 찾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 10,000개가 허가된 양의 중에서 절반이 유실되었다 그러면 그 5,000개를 아무 때나 선구점이나 어디 가서 사서 또 조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잊어버리면 계속 그냥 바닷속에 쌓이기만 하는 겁니다. 네. 통발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고기가 만약에 그 유실된 통발 안에 고기가 들어가면 그 고기가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폐어구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어떻게?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개를 허가된 배가 네. 5,000개를 유실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그 5,000개를 뭐 해수에 오든지 네. 안 되면 가서 인양에 오든지 네. 이렇게 했을 때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종량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 방금 바다의 황폐화 또 그렇게 어족자원을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통발은 이제 그런 종량제를 좀 실시를 빨리 해서 정부가 통제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뭐 많은 양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 다음에 그걸 빨리 인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통발 말고도 일반 유자망, 안강망들이 나가서 조업을 하다 보면 네. 제가 건물을 쳐놨는데 그 건물에 방금 그 다른 배들이 유실된 어구가 조업 중에 그것이 딸려 나오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딸려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수거를 해와야 되는데 네. 바다에서 자기 건물을 걷어서
정리하기도 힘든데 너무 그물 딸려오는 것까지를 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네.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무슨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네.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걸 오면 지가 일하기 싫으니까 칼로 잘라서 그냥 버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바다는 계속 유실되고 더 한패되는데 정부는 이것을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이런 유실 그거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거해서 가져오면 돈을 주고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주고 그럼 해소하자.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민들이 버린 어부를 또 돈을 주고 정부한테 예산 주라고 하면 네. 뭐 이렇게 발생자 원인인데 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한테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좀 원인 제공 뭐 기타 이런 걸 좀 떠나서 네. 현실적으로 그 방안을 저희가 제시한 대로 네. 그렇게 해줘야 이게 이제 새로 발생되는 일이 좀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도 좀 더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별개로 또 인양 작업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바다 한패를 또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촌이